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간학회 교육위원 간사 유정주입니다. 요새 영상시대에 발맞춰서 저자에게 직접 듣는 연구 소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모실 분은 저희 간질안의 비용 효과 분석하면 바로 이분이시죠.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김혜린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김혜린입니다. 교수님, 이번에 저희 CMH의 C형 간염의 비용 효과 분석에 관한 좋은 연구 결과를 실으셨더라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간질환 분야의 비용 효과 분석을 이제 하고 있고 또 이제 출판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B형 간염에 이어 C형 간염까지 이렇게 두 번째로 연구를 발표를 해주셔서 오늘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수님, 오늘 이 C형 간염의 비용 효과 분석은 혹시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네, 우리나라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B형 간염 스크리닝은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데 C형 간염의 스크리닝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C형 간염 유병률이 1% 미만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굳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스크리닝이 필요할까? 이것이 이제 경제적일까에 대한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C형 간염의 스크리닝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코스트 이펙티브한가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교수님. 일단 그럼 본 연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디시전 트리 그림 봤는데 너무 생소하더라고요. 네. 먼저 모형의 전반적인 개요를 나타낸 피겨 1을 좀 보실까요? 피겨 1에서 이 부분이 디시전 트리 모델이라고 합니다. 비교적 단기간에 발생을 하고 종료가 되는 질환이나 혹은 이벤트를 시뮬레이션 하기에 좋은 그런 분석 모형인데요. 저희 연구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검진을 받을지 그리고 실제 C형 간염이 있을지 그리고 이 C형 간염 환자들의 간질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진단받은 환자들이 이제 추가 검사나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을 방문을 하는지 이런 다양한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우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임상현실에 가깝게 이제 모델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성 간염이 아시는 것처럼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간경변이라던가 간세포암으로 이제 발전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사망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렇게 만성적인 건강 상태를 시뮬레이션하기에 적합한 마콤 모형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저희 C형 간염의 스크리닝 연구뿐 아니라 경제성 평가 연구뿐 아니라 다양한 스크리닝의 경제성 평가 연구에서 저희 연구처럼 이렇게 디시전 트리 모델과 마콤 모형을 같이 병합해서 사용하는 것을 종종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모델을 잘 셋업을 하고 나면 다음으로는 이제 이 모델을 구동시키기 위해서 인풋 파라미터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대상 환자의 특성이라던가 아니면 모형에 포함된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제 건강 상태 간 이동을 이제 설명하기 위한 확률 그리고 또 투입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의료 비용들이 이런 인풋 파라미터가 아주 다양하게 필요로 하게 됩니다. 교수님, 그럼 이런 인풋 파라미터는 어떻게 찾나요? 뭐 기존에 퍼블리시된 자료를 이용을 하는 걸까요? 네, 다양한 자료원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저희 테이블 1이나 서플리멘터리 테이블을 보시게 되면 우리 연구 모형에 이렇게 적합하게 된, 투입하게 되는 인풋 파라미터들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테이블 1을 보면서 잠깐 몇 가지만 이제 예시를 보게 된다면 네. 우리나라의 33개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자료를 분석해서 HCV의 유병률을 연령대별로 이렇게 제시해준 그런 연구에서 이제 발췌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안티바디의 양성인 사람들 중에 RNA 양성은 또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정보도 선행 연구에서 발췌를 하고 또 DAA의 효과라던가 등등 많은 지표들을 선행 연구에서 이제 발췌를 하게 되고요. 또 인구 구조와 같은 거는 이제 통계청의 정보 자료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특히나 이제 비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험 수가라던가 약가, 보험 약가를 이제 발췌를 하게 됩니다. 또 이제 때에 따라서는 경제성 평가를 하는 과정에 청구 자료 분석과 같은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직접 해서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이제 산출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가끔씩은 모형이 꼭 필요한데
레퍼런스를 적절하게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임상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그래도 가장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값들을 넣어서 가정으로 넣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연구의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테이블 2에 저희 기본 분석 결과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 연구의 주요 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보건의료 체계 관점과 사회적 관점 두 가지 관점에서의 분석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교수님, 이 보건의료 체계 관점이랑 사회적 관점이 다른 건가요? 네, 경제성 평가에서는 다양한 분석 관점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중에서 보건의료 체계 관점과 사회적 관점을 취한 것인데, 보건의료 체계 관점을 쉽게 얘기하자면 의료비를 포함한 직접 의료 비용만을 포함하는 그런 분석 관점이고요. 사회적 관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의료비뿐만 아니라 환자가 질병으로 인해서 생산성을 손실하게 되는 그런 간접 비용까지를 포함하게 되는 사회 전체에서의 그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사회적 관점입니다. 교수님, 그럼 이 테이블 2가 핵심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테이블 2에 나타난 결과를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HCV 스크리닝을 하는 것이 보건의료 체계 관점에서는 일컬리를 증가시키는데 약 2,700달러가 더 소요가 되고, 또 의료비뿐 아니라 생산성 손실까지를 포함하는 이런 사회적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면 일컬리를 증가시키는데 약 430달러 정도가 더 소요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수님, 이 비용 효과 분석에 항상 나오는 용어 아이서랑 퀄리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있을 텐데 쉽게 풀이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퀄리랑 아이서는 좀 이제 생소하실 텐데요. 먼저 퀄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퀄리는 퀄리티 어저스티드 라이프 이어이고요. 이제 환자가 생존하는 기간 동안 생존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그 동안에 환자가 겪게 되는 삶의 질까지를 반영해서 산출하는 지표이고, 질 보정 수명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또 이제 아이서는 Incremental Cost Effectiveness Ratio이고요. 점증적 비용 효과비라고 번역이 됩니다. 경제성 평가는 2개 이상의 대안을 비교를 하는 것이고, 또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대안 간의 비용과 효과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2개 차이의 비를 나타내는 것이 아이서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치료법 A를 이제 사용을 했을 때 기존 치료법 B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얻어지는 뭔가 이제 효과가 있을 것인데, 그 단위 효과당 추가적으로 더 지불되어야 되는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아이서가 낮을수록 효과는 크고 비용은 적은 좋은 치료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계산된 아이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아이서가 산출이 되게 되는데요.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비용 효과적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기준점이 되는 아이서 스레이숄드가 필요한데요. 이런 아이서 스레이숄드보다 우리가 계산한 아이서가 더 낮으면 비용 효과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인 그런 아이서 스레이숄드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암묵적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GDP를 고려해서 퀄리당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를 이제 적용하는 편이고요. 저희 연구에서는 이제 달러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퀄리당 25,000불을 이제 적용을 했었고, 이게 산출된 아이서, 저희 연구에서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아이서가 퀄리당 약 2,700불 정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유니버설 스크리닝이 비용 효과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유병률이 높아질수록 아이서가 조금 낮아질 확률이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에서도 안티 HCV 유병률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아이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을 한 결과를 이제 피겨로 보여드렸는데요. 어떤 분석 관점이든 보건의료 체계 관점이든 사회적 관점이든 유병률이 0.18% 이상이 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스크리닝이 비용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이번 연구에서 꼭 이거는 강조를 하고 싶다. 결론이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네, 우리 국민의 이제 C형 간염 유병률이 1% 미만이고
또 저희 연구 인풋 파라미터에서 보신 것처럼 유병률이 낮다, 상대적으로 낮은 40대에서도 한 0.38%거든요. 근데 앞에서 보신 저희 연구 결과에서 이게 0.18% 이상이 되면 비용 효과적이다라고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시형 간염도 비형 간염처럼 40세 이상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스크리닝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비용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런 이제 생산성 손실까지 포함하게 되는 사회적 관점에서 분석을 하게 되면 더욱더 비용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 만약에 이런 비용 효과 분석 연구를 하고 싶으면 어떤 연구 주제를 찾는 게 좋을까요? 언제 경제성 평가를 해야 되는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이제 경제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 주제는 어떤 새로운 인터벤션이 있고 과거에 사용해 왔었던 스탠다드 세라피가 있다고 한다면 효과도 좋고 비용도 비싼 이런 경우에 우리가 갈등을 하잖아요. 이걸 그렇죠. 정말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비용 효과성 연구의 주제로서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경제성 평가가 에비던스, 임상적인 에비던스를 창출해 주는 것은 이제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제성 평가 연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상 연구에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입증이 되지 않으면 실은 경평으로 극복을 할 수는 없어요. 네. 당연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비용 효과성의 지표, 즉 아이선은 어떻게든 산출이 되겠으나 이것이 임상적으로 타당하다라고 인정을 받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평은 굉장히 탄탄한 임상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그 위에 이제 결과를 이제 비용 효과성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교수님. 혹시 앞으로 저희 대한간학회 회원분이 우리 교수님과 함께 공동 연구를 제안을 하시면 혹시 같이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네, 그럼요. 그동안 이제 간질환의 비용 효과성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저도 이 간질환의 비용 효과 연구를 지속해서 가지고 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고요. 그래서 좋은 주제 제안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기쁘게 아마 연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설명해 주시고 계셔주신 김혜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